3인칭 행동 시점 삼행시 새 시리즈 녹화 날입니다. 오늘도 전회에 의해서 옛날 광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2016년에 BMW가 창립 100주년이 됐습니다. 창립 100주년? 네, 그때 벤츠에서 BMW에 헌정 광고 같은 형태로 감사 광고를 냈어요. 지난 100년간의 경쟁이 즐거웠습니다. 사실 그전 30년은 좀 지루했거든요. 이렇게 먹이는 광고를 했죠. 그 광고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업종별로 통 대 짱, 일진 대 일진, 투탑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BMW 광고, 벤츠 광고 잘 봤어요. 보면서, 야, 이거 BMW 관계자들이 보고서 어떤 기분일까. 사람들은 보면, 와, 멋있다. 100년 동안, 70년 동안 라이벌이었다. 그런 것들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유머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펩시 광고였어요. 꼬마 아이가 자판기 앞에 가가지고 콜라를 뽑아요. 돈을 넣고. 그랬더니 코카가 나와. 내려놔. 또 넣어. 또 코크가 나와. 왜냐하면 펩시 버튼이 맨 위에 있어서 그 캔을 밟고 올라가려고. 그래서 펩시를 뽑아갖고 그냥 가버리죠. 펩시 하면 펩시맨이죠. 펩시맨 기억나시죠? 펩시맨.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업종별로 투탑들의 얘기를 다룰 텐데요. 두 분이 이제 대행사 다니던 시절에 우리 이동통신에도 몸을 좀 담으셨었죠. 저 이동통신 광고 기획자 A를 꽤 오래 했어요. 네. 한 4, 5년 정도 네. 했고, 네. 삐삐 시절부터 오늘 얘기해 드릴 게 삐삐, 시티폰, PCS 중요한 점들 네, 네. 해서 월드컵 때 비더레즈 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싶고, 네, 네. 그래서 SK텔레콤 대 KT. 물론 이제 LG는 곁다리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할 거고, 왜냐면 세 개 다 하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투탑, SKT, KT, 옛날 KTF. 네. 요 옛날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 어떨 때는 여기가 잘했는데, 어떨 때는 좀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특히 SK텔레콤 요즘에 좀 바보 같아요. KT가 이제 잘하냐? 잘 모르겠어요. LG 플러스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옛날 대비. 근데 저희 오늘 좀 옛날 얘기부터 한번, 삐삐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90년도 초반? 잠깐 엉뚱한 얘기 하나. 어떤 얘기 하세요? 두 개. 두 개? 길겠네. 네, 페이스북에서 우리 삼행시를 봐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일단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세요. 뭐 다 본 다음에 내용이 좋을 예정이니까 일단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세요. 두 번째 하나, 그 이동통신 때문에 저도 지금 이동통신사 한 군데 브랜드 평가 시스템 만들고 그런 몇 년 동안 했는데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제가 클라이언트들한테 영감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는데, 저랑 거의 연배가 비슷한 실무자인데 이제 전체 브랜드 진단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 소비자 조사도 한 축이 되잖아요. 브랜드 진단할 때. 근데 브랜드 진단 측면이 있고, 그 흔히 ANU, UNA 서베이, 그러니까 usage and attitude에 관련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동통신 활용하는 방식, 거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쉽게 말하면 핸드폰이 얼마나 생활에 밀접하고 이렇게 잘 퍼져나갈 거냐를 알 수 있는 지표 같은 걸 하나 넣자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설문을 넣으려고 그러냐면,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전화하느냐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제가 둘이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이 양반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싶었는데, 그래서 넣었어요. 하여간 우여곡절 넣었는데, 그때만 해도 집에 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 오면 콜백을 안 하고 저 집 전화로 전화를 했었어요. 그 요금 비싸다는 생각이 있어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역별로 편차는 나는데 5%가 안 됐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지금 25년? 15년, 25년 지났더니 아예 집 전화 없는 집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어떤 통찰력, 이게 까먹지 않아요. 클라이언트한테 배웠던. 그래서 지금도 아마 잘 나가고 계실 거고. 아니 시작을 되게 활기차게 했는데 갑자기 유시젠 애티튜드 자기 지식을 또 아니, 그게 자랑하고 재밌게 가자고. 지금 이게 유튜브에서 빡빡 퍼지지가 않아. SK텔레콤 바보 같다는 얘기 지금 할 거라고요.
KT도 뭐 그냥 그런데 SKT는 전설이죠. 사실 이따 말씀드릴 건데 월드컵 마케팅. 또 황영이 또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이십니다. 네네네. 근데 맨 앞에부터 해요. 우리 삐삐 얘기 한번 해요. 삐삐 언제 처음 하셨어요? 지역 전문 갔다 와서 뭐 하여간 연구소에 있는데 삐삐를 회사에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계속 피했어요. 아 족쇄니까. 삐삐는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업무 시간에 이거 하시고 이랬거든. 밤새서 이거 작업하고. 아 그러면 그저 삐삐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친구들 만나거나 누구 할 때 집 전화 옆에 서 있는 거야? 뭐 만날 놈은 다 만나게 되는 거니까. 예전에는 삐삐가 없던 시절에 이렇게 타워를 모이자고 하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죽방이라고 당구 칠 때 죽방 말고? 아니 서점 이름이 죽방이에요. 중림 글방의 약자인데 죽방에 블래튼 보드가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이게 써있어요. 그러면은 G92 B꼴로 이렇게 써놓으면 독일어과 92학번은 B꼴로로 와라야. B꼴로로 와라야. 네, 그러면 거기 가면 애들이 알아서 찾아와요. 시간 다 잘 지켰어. 그냥 뭐 크게. 수업 끝나고 나면은 저절로 그거 한번 가서 보고 애들 어디 모여있나 보고 그랬었죠. 문피는 첫 삐삐가 언제세요? 기억 한번 더. 군대 제대하고서니까 96년. 군대에 있어서 좀 늦게 하셨구나. 저는 94학번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좀 날라리들이 삐삐 갖고 다녔어요. 모토로라 그걸 까만 거. 지금 우리가 삐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막내가 27살이에요. 27. 삐삐 시티폰을 얘기를 하면 도대체 어떤 시스템인지 아예 이해를 못해요. 삐삐는 예전에 이제 번호 남기면 그쵸. 그거 보고 글로 전화하는 거잖아요. 저희 인턴 별명이 하계양인데 하계양이 왜요? 그래요. 그냥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거 마치 먹을 게 없다고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걸.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랬죠. 먹을 게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는데. 아, 그 지금 한 20대 초반, 뭐 중반 이후의 분들은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삐삐가 왜 어떻게 필요하고 왜 그게 있는지를 모를 정도다. 시티폰 얘기하면 그게 공중전화 근처에서만 전화가 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그냥 공중전화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저도 그때 하숙 자취 이런 거 했었는데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살인사건 나고 막 이랬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게 삐삐 있을 때였고 시티폰이 막 생길 때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SK텔레콤이 어떻게 시작됐죠, 황영? 이거 갑자기 확 들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복잡한데? 차근차근. 네.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되나? 또 먼데 보기 시작했다. 지금 SK텔레콤이잖아요. 그렇죠. SK는 뭐의 약자입니까? 선경이죠. 네. 선경은 원래 섬유 쪽이 센 회사예요. 그래서 선경의 그 일본식 교복을 그 고3 때까지 입고 졸업한 제가 마지막입니다. 교복 자율화전에 후크 달고 했던 까만 교복. 일본식. 일본식 교복이죠. 그 학교마다 교복이 뭐 다르고 이런 거 없어요. 하복만 조금 다른 데 있었고 그때 교복을 만들어내는 그 우리나라 투탑은 투탑이다. 선경의 스마트 학생복. 아, 지금도 거의 1등인데? 그 다음에 제일모직의 엘리트. 그게 황영 때도 있었어요? 졸라 오래된 기억이네. 선경의 학생복지 스마트고요. 엘리트는 엘리트, 제일합섬입니다. 제일합섬 엘리트. 맞아요. 기억납니다. 모직이 아니라. 즐거운 생활, 엘리트 생활. 열심히 공부하듯 열심히 자기 세계를 닦아가는 엘리트. 엘리트의 미래는 크고 넓습니다. 황금의 학창 시절은 즐거운 엘리트의 생활입니다. 일합섬 학생복지 엘리트. 투탑이었고요. 근데 약간의 까만색의 색감이 달라서 이동통신 얘기해달라고! 어느 쪽 색감이 더 좋았는데. 스마트는 약간 푸른기가 도는 까만색이라서 저는 엘리트를 주로 입었었고요. 그렇게는 고를 수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똑같은 거니까. 네. 그때 이제 요새로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TV 프로그램 하나를 통째로 한 광고주가 스폰서. 장학 퀴즈. 그게 MBC의 장학 퀴즈고요. 이제 차인태 선생님이 오래 진행하셨습니다만 그때 전체 광고를 선경이 했었죠. 1분짜리 광고였어요.
자, 이렇게 시작되다가 SK텔레콤 얘기할 거예요. 아직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우리나라 뭐 재벌의 그 발전이란 게 일반적으로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만 그런 것도 실력이라고 놓고 보면 선경이 한 번에 도약을 크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고 나서 이제 다시 군사 정권이 다시 이제 유지되는 전통 시절이란 말이에요. 개판이었잖아요. 국제그룹 대기업이 그냥 대통령 말 한마디 공중분해되는 살벌한 시기였는데 80년에 선경이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합니다. 대한석유공사는 딱 듣자마자 이게 공기업이겠어요? 사기업이겠어요? 공기업이죠. 우리나라 유일의 정유회사인 거예요. 공기업. 그거를 먹고 대한석유공사를 줄여서 뭐라고 했다? 유공이 된 거죠. 그게 지금의 SK에너지, SK 주식회사. 엄청나게 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그 공기업 중에 한국이동통신이라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단말기는 모토로라밖에 없었고 여러분들께서 한 80년대 한국 영화, 90년대 초반 한국 영화 보면 차에서 카폰이라고 해. 차에서 이따시 많은 거 들고 하는 게 있어요. 벽돌폰. 벽돌폰. 그게 그거예요. 조폭들이 이걸로 해서 부하들 그거를 딱 갖고 있었는데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겠다 정부에서. 그리고 나서 그게 SK를 주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특혜이자 심한 거죠. 결혼을 했으니까요. 네,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많은 그 논란이 있었다가 약간 얍삽하게 틀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동통신 민영화를 하는 담당자로 돈 써내서 먹었어요. 그것도 특혜죠. 그러면 나중에 제2이동통신 사업권자는 누가 됐느냐? 017을 썼었던 신세기 통신이 됐고 결국은 SK랑 합쳐졌죠. 그래서 SK텔레콤의 전신은 애들 교복 장사에서 시작했다가 석유공사 먹어서 유공되고 물론 83년에 개막한 당시 슈퍼리그 대한민국 축구 프로축구 리그에서는 유공 코끼리였죠. 유공 코끼리. 유공 코끼리에서 뛰었던 선수 중에 선수로서도 어느 정도 했고 나중에 이 구라로 뜬 사람이 이제 신문선 씨가 됐어요. 골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회사가 유공을 인수하고 몸집을 한 상태에서 한국이동통신을 민영화해서 먹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때 부여된 삐삐는 번호가 011이 부여돼 있었고 012였어. 삐삐는 다 삐는 012가 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SK텔레콤에서 스피드 011 콘서트 했었잖아요. 스피드 011, 스피드 012 콘서트 했고 그게 H.O.T가 주로 나왔었어요. 한석규가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릴 게 이동통신의 투탑 그 SK텔레콤과 KT 당시 KTF 첫 번째 시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삐삐에서 핸드폰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사실 거의 넘버원으로 완전히 가져갔고 얘네가 얍실하게 광고를 너무 잘했어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 있는 사람이 적으니까 진동으로 잘 안 해놓고 그런 것도 있지만 번호의 자부심.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는 뭘 노렸냐면은 언제든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접불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017 같은 경우는 접불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접불이 뭐예요? 접속 불량. 접불.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피드 011. 이게 마치 그렇게 따지면 SK텔레콤과 KT나 KTF나 LG텔레콤이 대등한 출발선에서 싸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아니 완전히 특혜로 독점이었던 거예요. 혼자 동안 독점이었고 그때는 단말기도 모토로라였는데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지금처럼 경쟁이 격화된 거로 바뀐 건 PCS의 등장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011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동통신을 쓰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거고 실제로 비쌌어요. 모토로라 이게 150? 200 그랬어요. 그때 돈으로. 대중화될 수가 없었고 PCS가 나오면서 그 다양한 다수 경쟁 시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를 경우 많지만 나이 50대, 60대 정도 되는 사람은 옛날 그 한국 이동통신 시절에 011을 썼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번호 011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었죠. 그 시기가 있고 시티폰 얘기를 짧게 하면 이건 SK텔레콤이랑 KT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시티폰이 왜 나온 거죠, 황영?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감독님?
이렇게? 시티폰이 왜 나와? 뭐 전혀 생각 없어. 기술이 안 따라가는데 시장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 왜냐면 삐삐 와서 계속 오거나 중요한 삐삐 같을 땐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 내려서 공전에서 그걸 확인을 했거든. 시티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발신만 되는 거야. 내가 걸 수만 있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공중전화 근처에서만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제품이고 수명도 되게 짧았고 그러면서 이제 PCS 넘어간 거죠. 삐삐였네. 여보세요? 난 걸고 싶을 때 시티폰으로 건다. 여보세요? 나라 말이야. 그래. 그럼 맞자마자 그런 거야. 그래, 봐봐. 도시형 휴대전화 시티폰 탄생. 요금도 PCS가 그 양놈들은 옛날에 그냥 핸드폰이라고 그럴 때 셀룰러 폰이라고 아직도 버릇처럼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셀룰러에서 PCS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근데 별 차이는 없는데 PCS는 고주파를 써요. 셀룰러보다. 고주파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보이스보다 데이터 전송에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 직진성 때문에 오히려 기지국을 굉장히 많이 세워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그 장비 사업처럼 돼버린 거죠. 순서대로 보자고요. 011은 SK텔레콤 그대로였고 PCS가 생기면서 016이 이제 한국통신 프리텔, N016 매직엔, 017이 신세기 이동통신, 그렇죠? 신세기 이동통신은 이제 그 포항제철과 관련된 자본이 있는 거고 018은 한솔제지. 한솔제지는 당시 그게 필요했던 게 한솔이 오랫동안 그 삼성의 계열사예요. 90년대 초반, 93, 4년에 삼성의 계열사 중에 떨어져 나간 회사가 대표적인 게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제일제당이에요. 또 하나는 전주제지예요. 전주제지가 새롭게 이름을 바꾼 게 한솔제지고 그러니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했던 한솔제지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이 진출해서 만든 게 그 018이고요. 018이고 나중에 그 한솔 M.com 이렇게 했었고 이제 019는 이제 LG에서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서 경쟁이 격화되는데 기본적으로 통신이나 교통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나친 민영화 경쟁 논리가 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지금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를 SR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KTX만 있으면 이게 독점이니까 경쟁이 안 되니까 경쟁을 해야 된다. 언뜻 듣기 좋은데 경쟁이 되려면 SRT는 다른 궤도로 달려야 돼. 똑같은 거 쓰면서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 이동통신 지금 번호별로 기지국 다른 거 써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과잉 민영화의 폐해였다. 그러니까 이제 합쳐졌고요. 합쳐졌고 실제로 지금 532의 구조예요. 이동통신사를 보면 532죠. 황금 비율이에요. 그거 변치 않아요. 532인데 이렇게 굳지 않았으려면 번호 이동 제도 앞부분 010으로 통일하는 걸 012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발주자들이 손잡고 그거를 했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응했냐면 이걸 또 마케팅 배운들 한다고 세분 시장 개념을 갖고 온 다음에 브랜드 얘기하면서 어떤 싸움으로 몇 년 동안 그 싸움이 진행됐냐면 사용자별로 어울리는 브랜드를 도입한 거예요. 맞아요. 너무 많이 했어. 이 통사에서 엄청 유토 디테일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칼라 원래 디테일이 시작됐지만 10대 20대 초반에 상대적으로 돈이 별로 없는 젊은 친구들을 우대하는 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브랜드로 만들어서 브랜딩한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이긴 하지만 그 이후 뭐 유토가 나오고 뭐 칼라도 있었고 나도 있었고 드라마 엄청나요. 모든 브랜드가 이렇게 싸웠던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저도 거기에 기여하셨잖아요. 일조했어요. 돈 받고 컨설팅 하셨잖아요. KT 쪽이니까. 근데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식별번호만큼 강력한 브랜드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쓰든 KTF 쓴 거 그 비즈니스맨이라는 것도 뭐 있어요. 그걸 쓰든 번호가 016인 게 011 대비
주는 강력함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그 브랜드 만들고 대행사 놈들만 돈 번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번호 이동 제도하고 010으로 통일해서 식별 번호가 주는 차이점을 없애려는 노력이 한 3년, 5년만 빨리 했으면 지금 시장처럼 532로 고착되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또 길게 얘기한 거예요. 맞아, 완전 길게 얘기했어. 지금 제가 다시 끌어올게요. 광고 얘기는 언제 할 끌어올게요. 문피, SK텔레콤의 대표 캠페인들이 있어요. 사람을 향합니다. 어떤 게 제일 사람을 향합니다. 사람 향합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광고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광고 넣으시죠. 제가 저도 찾아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한솔 M.com 얘기하면서 한때 018 광고가 센세이셔널 했어요. 그렇죠. 고소영도 나오고 그랬어.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아, 그게 그거였어요? 네, 018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였죠. 옮기라고. 다른 번호 쓰지 말고 우리 번호 옮기라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것도 꽤 좋았고 사람을 향합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게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요즘도 그 광고가 떠올라요. 이렇게 의사, 간호사 이렇게 급히 뛰어가는데 마루치 아라치. 그게 약간 우리 삶 속에 영웅들이 있다. 이 컨셉이었고. 저 어디서 한 거라고? 그 SK텔레콤에서 했어요. 저는 이동통신 A를 4년 하면서 이동통신 업자들이 참 나쁜 놈들이구나. 요금을 절대 낮춰주지 않고 한 1년에 SK텔레콤은 1,몇백억 광고를 했어요. 브랜드가 워낙 많으니까 브랜드당 30억씩 월. 근데 그게 합쳐지고 통합 브랜드 광고. 3위 업자인 LG텔레콤도 한 달에 4, 50억씩 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마케팅비로 쏟아 쳐붓고 소비자들한테 깎아주거나 뭔가 하지 않아. 왜냐하면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알뜰 요금제 같은 게 나왔지만 저는 근데 그래도 그 광고 기획자로서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선 비더레즈 캠페인 끝내줬죠? 붉은 악마. 붉은 악마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비더레즈가 될 수 있고 한석규가 나와서 대한민국 이걸 광고로 가르쳐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8강에 가면 소재 교체를 이미 다 해놓고 8강 갔을 때 빡 바로 틀고 4강 갔을 때 바로 틀고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청에 그 몇백만 명이 모이게 하는 거에 물론 SKT만의 힘은 아니지만 그 캠페인을 기획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기여했다. 물론 히딩크의 신화와 이게 다 아다리가 잘 맞아서지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20대 때 그걸 보면서 광고 회사 가야겠다. 그래서 비더레즈 대한민국 뭐 요런 뽕을 한번 맞춰주는데 사기업이 근데 또 웃긴 건요 KTF가 축구 대표팀의 공식 후원사였어요. 근데 얘네는 별로 재미를 못 봤어. 광고는 코리아팀 파이팅 하고 했지만 콩글리시 대단한 콩글리시죠. KTF 쓰니까 왜냐하면 한국통신 프리테일 약자인데 대표팀의 후원사여서가 아니라 월드컵 스폰서 중에 글로벌 스폰서가 있고 로컬 스폰서 중에 그 통신사가 있어요. KT고 일본은 JT인 거예요. KT니까 당연히 KT 자회사인 KTF도 그 월드컵을 활용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당시 SK텔레콤이 했고 그 뜨부아에서 한 거지. TV 뜨부아에서 했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건 진짜 MBC 마케팅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스폰서가 아니면서 지금은 했다가는 바로 정지당할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은 이제 붉은 악마가 그렇게 크게 뭐 하진 않습니다. 뭐 원래 붉은 악마는 이 K리그 응원단들의 연합 응원단으로 시작했어요. 황준희 선생님 등장. 그래서 축바 황영. 붉은 악마의 그 2002년에 사람들이 다 알게 된 노래, 뭐 오필슨 코리아부터 시작했던 거는 그 대한민국 짝짝짝짝도 그렇고 그게 각 구단에서 쓰이던 응원가들 모아서 정리해서 한 거예요. 사실 아쉬운 건 큰 조직도 아니고 어떤 자발적 조직이니까 규율이나 이런 게 좀 엄정하진 못했을 텐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공식은 아니지만 거의 공식 응원단처럼 인정받는 정도면 그 개념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좋은데 공식적인 스폰서가 아니니까 우리는 하기 힘들다고 얘기했어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영리하게 이용한 거예요. 비더레즈 이거 누가 만들어서 팔았어요? 갑자기 쭉 풀렸죠. 네. 저작권도 없어요, 비더레즈는 지금. 2002 그 한일 월드컵이 남긴 또 하나의 그 골 때리는 그 후폭풍은 뭐냐면 이 피파 애들이 보니까 이게 웃기거든. 개심하네. 말이 안 되거든. 그러면 돈 내. 피파는 뭘로 돈을 버는 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기를 개최해서
경기장 내오는 입장 수입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폰서가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스폰서 피에서도 돈을 벌잖아요. 또 하나 큰 거는 중계권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시청에 몇십만이 모여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된 표현인데 아마 번역을 하면 공공게시권인가? 이런 거를 만들어요. 후다닥. 모여서 하는데 상업적으로 활용될 때는 돈 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회사 앞에 호프에서 월드컵 할 때 뭐 한 50명한테 무슨 티켓을 팔아서 하면 돈 내야 돼, 피파에 원래. 그래서 2000 러시아 월드컵 때부터인가요? 저기 거리 응원을 하는데 어디서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 삼성동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 시청 쪽에 하나 했어요. 그때 그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그걸 볼파크에 볼파크. 현대차가. 그렇죠. 현대차는 월드컵에 글로벌 스폰서링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못해요. 펜파크. 네. 펜파크. 펜파크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 프로퍼티, 월드컵을 잘 활용한 사례인데 엄밀히 하면서 불법이고 당사자 2번 개념 없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모여서 그 축구 보는 즐거움을 얻는데 좀 제약이 많이 생긴 안타까운 축바로서의 안타까운 결과도 가져왔다. 그러나 어쨌든 영악하고 잘했다. KTF가 한 번 승부수를 한 번 던진 적이 있어요. 그 2000년 후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혹시 쇼를 하라 쇼 기억나세요? 쇼를 하라 쇼. 그때 황영이 저한테 한번 술자리에선가 뭐 회의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KTF가 한 달에 한 100억씩 쓰다가 몇 개월을 꾹 참았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때 저한테 걔는 왜 그랬는지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일 곤혹스러울 때가 당사자는 말한 기억이 없는데 상대가 들었다고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쇼에 대한 황영의 그 평가를 듣고 싶어요. 한국통신 KT의 그 상위의 브랜드 전략하고 딱 맞물려 있는데요. 그때 올레 KT 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쇼 나오는 게 이제 쇼를 나오는 게 이제 올레로 나올 때예요. 뭐냐면 한국통신이었잖아요. 그러다가 90년대 말 2000년 초반에 그 한국통신의 브랜딩이나 광고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 슬로건도 있었고 그 CM송도 있었는데 사이버 월드 리더예요. 사이버 월드 리더 뭐 이런 게 있어요. 여자분이 부른 노래. 정말 촌스럽고 후졌었어요. 시버리더. 근데 이제 이게 세련됨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한국통신 KT가 오랫동안 있었던 공기업의 면모를 일신하면서 매우 세련되고 발랄하고 젊은 그 감각을 가진 걸 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KT 자체를 사실 약간 경계는 애매한데 올레, 쇼, 쿡으로 했잖아요. 맞아. 맞아. 올레, 쇼, 쿡으로 했잖아요. 사적으로는 고객을 위한 고객에게 브랜드 합작품이고 걔네만 돈 벌었다. 자유행이었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면 홈과 그 홈이 아닌 곳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동통신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그 브랜드 전략 전체를 거의 올레는 KT 전체를 대체하는 올레 KT였고 이동통신 쪽은 쇼로 가져가고 그 홈에서 하는 활동들은 쿡으로 가져가고 그 전략 중에 쇼가 그 이제 동영상 이동하면서 이런 동영상 멀티미디어 콘텐츠들 많이 하게 하려는 의도는 있었고 그렇죠. 기억 안 나세요? 저희 KT에서 의뢰와가지고 네이밍 제안하고 그때가 쇼 쿡 있을 때 쿡 있을 때 그때였어요. 결과론적으로는 2-3년을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걸 보면 막 큰 회용돌이나 시장을 많이 움직이지는 사실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KT를 쓰는데요. 지금 위에 보면 KT, LT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올레라고 돼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 전에 쇼도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네네. 제가 어느 날, 이게 올레가 아니네? 쇼가 아니네? KT로 돌아왔네. 그래서 캡처한 게 있어요. 그거 찾아서 자료화면에 넣어볼게요. 어떻게 변했는지. 귀여워. 그리고 이제 브랜드 네이밍 관점에서 쇼는 일반적인 그 단어기 때문에 브랜드로 등록이 안 돼요. 브랜드 등록이 안 돼서 쇼 글자 자체를 디자인을 했잖아요. 디자인하고 그거를 의장 등록, 디자인 등록을 해서 썼어요. 옛날에 왜 서로 막
법정 싸움도 있었는데 다음 카페였는데 네이버에서 네이버 카페라고 해서 네이버가 확 떴잖아요. 초코파이 똑같이 쓰고 자일리톨 똑같이 쓰는 식으로. 근데 어쨌든 데이터, 그것도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중심으로 변할 거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했던 그 브랜드 전략이었고 앞선 것이었는데 시장을 흔들어 보려고 했던 거죠. 그죠? 쇼를 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광고로서 캠페인에서 재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워낙 공고하잖아요. 532가 크게 흔들지 못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광고 얘기를 하면 저는 KT 쪽에서 또 기억나시는 거죠. 테이크 5라고 노래 있잖아요. 띠리디리디디디 딩디띠 띠리디띠 띠디띠디 띠리디디디 서태지의 테이크 5 말고? 띠리디디 하는 그 노래를 BGM으로 깔고 간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깔아? 아니 저기 저기 베이스 치시는 분 맞아요? 밴드 하는 사람 맞아 이분? 디리디리디리디 이거 심형래인데? 디리디리디리 따라다라다라라 빰바빰 빠바빠밤 빠바바바바바밤 청바지 시편. 재즈 재즈. 개인적으로는 뭐 전략과 상관없이 그 광고가 워낙 BGM도 좋고 해서 그게 머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는데 2002 월드컵 때 외롭게 월드컵 못 나간 아마 이동국을 모델로 쓰지 않았나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2006년에 독일 월드컵에 못 나갔을 때. 아 그러겠나요? 네. 전 그 기억이 합쳐졌나 봐요. 코리아 팀 파이팅을 뛰지 못하는 애가 애절하게 부르는 거 합성이 돼 있네, 합쳐져 있네. 사실 SKT랑 KT의 싸움이라기보단 이 투탑의 지난 한 20년을 보면 잠깐 얘기 나왔지만 SK텔레콤 저도 생각해보면 너무 안전하게 너무 그냥 편하게 많이 먹고 사람들한테 가끔 좋은 광고로 자부심이나 따뜻함이나 이런 걸 약간 호도해버리는 좋은 광고 기획자와 광고 회사들이 붙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동통신은 광고 대행사를 2-3개 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2000년 초반에 이동통신 A였는데 이동통신 A가 타 업종보다 빡세다고 자기들끼리 괴로워하는 거야. 근데 서로 통화는 해요. 왜냐면 정보 주고 받는 거야. 다음 주에 뭐 오네요 돼요? 왜냐면 서로 줄 거 주고 받고 받는 거거든요. 주간 보고 해야 되니까. 통화를 한 1년 하다 보니까 친해지는 거야 좀. 이동통신 A끼리 한번 만나자. 대행사가 한 6개, 7개 정도 돼. 8개? 왜냐면 3사에 3개씩 붙어 있으니까. 다 왔어요. 근데 한 20대 말에 30대 초반인데 다 멋쟁이야. 웰컴에서 오신 4분의 여자분들은 핑클 같았어. 각자 역할이 확실히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KT가 했던 것들 중에 사실 머릿속에 확 기억에 드는 거는 Have a good time, 쇼! 김서영이라는 성우가 해버 굿타임으로 떠서 그걸로 뜬 거예요? 지금 탑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3기를 보면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뭐 광고나 동안 요즘은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예, 노트북 컴퓨터도 그런 경향을 띠고요. 이 이동통신 단말기 이따 얘기했지만 단말기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경쟁이 격화되고 나름의 의미가 있는 브랜드로 싸우다가 이게 일상제로 커머디티로 사람들한테 일상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는 필수품 커머디티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광고나 마케팅에서 변별력 있게 하기가 어려워져요. 이제 자부심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지난번에 광고 얘기할 때 선진국 아니지 이번 코로나 전국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맞아요. 그 한때 선진국이었던 나라들 미국 출장 처음 갔을 때 TV 광고를 보는데 제일 놀랬던 건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진짜 멋있는 광고 반 나머지 다 숫자로 가격 얘기해 주는 광고 반이었어요. 그거 보고 저렇게 직설적이고 촌스럽게 하나 그렇게 된다니까요. 따라서 지금 이동통신 광고들도 그러니까 531을 확 벗어날 그 어떤 거리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3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이동통신 용어들 중에 오퍼링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자기들의 어떤 그 서비스들인 거지. 그 1인당 그 사용 시간이나 요금제 더 높은 요금제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SK텔레콤, KT의 광고 두 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별로 광고비 많이 줄였어요. 손흥민 써서 꼬마애랑 공차고 5G야. KT는 이국종 교수 써서 5G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근데 LG U 플러스 오히려 잘해요. 넷플릭스랑 어찌됐건 딜해서 들어오게 하고 뭐 VR 뭐 콘텐츠들 싹 계약하고 물론 LG U 플러스가 시장을 움직이지 못할 텐데 조금 더 가둬놓거나
기존 고객을 가둬놓거나 또 시니어들을 위한 아예 TV 콘텐츠 채널을 아예 만들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LG U 플러스 고객들 중에서 여기를 못 벗어나는 이유가 애기들 채널 콘텐츠 U 플러스에서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대요. 이게 재미를 보니까 시니어 쪽을 또 하겠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근 5년 혹은 3년은 SK텔레콤, KT가 마케팅적으로 많은 노력과 이런 것도 하겠지만 저는 소비자로서 별로 체감을 못 느끼고 저도 KT는 쓰고 있지만 그냥 별로 큰 분별력이 없는데 내가 폰으로 쓰는 시간이 워낙 많은데 넷플릭스를 좀 더 좋은 가격에 보게 해준다든지 뭐 어떤 뭔가 기기 연결을 더 잘하게 해준다든지 내 삶에 좀 더 도움이 되게 하는 노력들을 오히려 움직임은 LG U 플러스가 지난 20년은 지난 25년은 투탑으로 보면 SKT가 특혜를 통해서 잘 리더십을 가지고 잘 한 거고 KT는 열심히 쫓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사실은 좀 늘 2등이었던 거고 얘는 거의 LG 쪽은 아웃 오브 안중이었으나 최근 2, 3년 동안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U 플러스 얘기하니까 광고도 많이 찍으셨잖아요. 그러니까 U 플러스 알뜰 요금제 광고를 2개 만들었어요. GS25 요금제, 홈플러스 요금제. GS25 요금제는 635만 뷰. 나왔고 홈플러스 요금제는 113만 뷰가 나왔는데 저희가 그 광고를 만들고 저희 회사 직원들이 다 알뜰 요금제로 갈아탔어요. 너무 싸니까요. 요금제가 너무 좋으니까 다 갈아탔어요. 네. 아직도 모르지. 하연아, 좀 놓으라고. 도대체 왜 그러는데? 제발 좀 놓으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2년이면 할 만큼 했잖아. 지금 끝내자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 끌린 건데? 오빠는 알면서도 안 바꾸잖아. 나 더 이상 구속받기 싫어.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제발 나 좀 놔줘. 어서 오세요. 휴대폰 약정이 다 끝났다면 데이터 6기가, 음성 100분, 문자 100건 이 모든 게 17,500원 10기가와 15기가까지 사용량에 맞게 선택하세요. 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스펙 장난 아니네. 이제 빠르고 편하게 갈아타자. 오늘부터 GS25 요금제. 지금 GS25 요금제를 검색해보세요. 홈플러스 요금제로 쉽고 편하게 갈아타는 법. 간다, 산다, 끼운다, 끝! 홈플러스 요금제로 갈아타면 매월 7만원 세이브! 우리 가족이 매월 7만원씩 버는 방법. U 플러스 알뜰 모바일 홈플러스 요금제. 지금 홈플러스 요금제를 검색해보세요. 이게 최근에 그 이동통신 사업자, 그러니까 망사업자죠. 그 마케팅이 옛날부터 줄기도 했고 했다라는 얘기에 동의하는데 이유가 이동통신 망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잘 생각해 보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월드 가든이라는 표현 아마 흥 소장 기억날 텐데 담이 쳐져 있는 가든이다. 매우 폐쇄적으로 소비자들 심하게 표현 눈탱이 치고 먹고 살았던 거예요. 맞아요. 망사업자고 기기사업자가 있으면 망사업자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구조의 균열이 난 건 누가 뭐라 해도 애플이고 아이폰 때문인 거예요. 아이폰의 등장이 아이폰 때문인 거예요. 자, 봐봐요. 원칙적으로 MMS 말고 짧은 단문의 문자 메시지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망에 부하를 주지 않는다고 저는 어디서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 근데 옛날 피처폰 시절에도 20원씩 받아 쳐먹었어요. 문자 돈 받아 쳐 드셨고요. 문자 많이 보내면 문자비가 한 달에 10,000원 얼마 넘게 나온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SK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네이트원을 가지고 그 전에 메신저로 상당의 시장을 했는데 지금 티맵이 그렇게 하듯 그거를 망사업자의 구분 없이 풀고 프리웨어로 해서 다른 사업을 했으면 카카오톡보다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근데 그거 갖고 먹고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핸드폰 요금이 거의 100만 원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없었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게임이나 음악 좋아하는 애들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망사업자
옛날에 뭐 016도 다 지금 3사지만 무선 인터넷이 자체 솔루션으로 다 탑재됐던 거 기억나세요? 네, 맞습니다. 019는 무선 인터넷 이름이 오즈고 SK텔레콤 뭐고 다 있어요, 이름이. 거기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뭘 하면 전문 용어 틀린다고 시비 걸지 말고 전체 맥락을 보시면 되겠어. 그쪽에 계신 분들은. 어? 집에 아직 안 걸었는데 그래. 이게 다운받을 동안 이게 무슨 패킷 요금인가 뭐가 적용되고 데이터 모드 적용되고 그 시간에 통화료도 적용돼 갖고 게임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는 젊은 애들이 그걸 하면 가끔 드물지만 100만 원 넘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뉴스에 종종 났어요. 무선 인터넷 사용해서 고등학생이 사용해서 100만 원 넘게 이 뉴스가 쫙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뒤로 안 눌렀어. 그게 SK텔레콤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잘못한 일들 중에 10가지라면 그 중에 상위 3 안에 드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실 일본은 그 당시에 2000년 초중반에 무선 인터넷이 폰으로 텍스트 기반으로 하는 것도 잘 많이 보급됐는데 다시 정리하면 SK텔레콤이 당시 정보통신부와 같이 네이트 자기 것만 이렇게 하게 하고 이거를 많이 확산시키거나 싸게 할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핸드폰으로 무선 인터넷 잘못 눌렀다가는 100만 원 넘게 나온다 라는 식이 퍼져서 얼마나 눈탱이를 많이 쳤다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100만 원 넘게 썼던 애들이 있으면 지금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요새 같으면 와이파이 접속하고 그 다음에 앱 한 2.99달러짜리, 3.99달러짜리 두세 개만 다운받아 놓으면 다 해결됐던 거예요. 그거를 100만 원 받아 처먹었던 거예요. 그거 반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지나친 민영화의 폐해다라고 사실 저는 생각해요. 그럼 갑자기 훅 들어가서 이동통신, SK텔레콤, KT 두 개를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문피는 네. 둘 중에 그래도 뭐 브랜드 마케팅적으로만 네. 광고적으로 네. 어디를 손을 들어주시겠습니다. 저는 SKT죠. 네. 사람을 향합니다 때문에. 네. 황영은 이게 뭐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저는 KT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KT 관여 많이 하셨거든. KT 컨설팅 많이 하시고. 애정이 있지 아무래도. 저는 LG U+를 하겠습니다. 영악해. 근데 이동통신 업자들, 이동없이 회사들이 조금 더 고객을 좀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무료 이런 것들을 인해서 SKT 아주 난리 났어요, 몇 년 동안. 지금 하는 게 잘 다 안 되고 있고 시대를 못 읽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마케팅이 필요한가 싶은 그러니까. 업종이 있는데요. 이게 마케팅이나 브랜딩 하는 사람이 할 얘기인가 싶긴 한데 신용카드도 똑같다 보거든요. 저는 신용카드라는 게 말 그대로 크레딧을 내 신용을 빌어서 외상 먹는 거잖아요. 그거를 왜 포인트를 주고 마일리를 주고 왜 깎아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본질적으로. 그럼 그 돈이다? 그럼 장사하는 건데. 지금 KT 가면 현금을 쓰시면 나오고 어디 가서 코 프로모션에서 뭐 도나스 50% 깎아서 먹고 하는 거 있거든요. 도나스. 저는 정말 잘 터지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걸 굉장히 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저는 오히려 과잉 마케팅 아닌가 싶은데 그건 제 개인적인 소회고 아무래도 이렇게 되겠죠. 3사는 일단 치열하게 지금 싸우는 거는 우리 자기 이 브랜드에서 오랫동안 쓰는 장기 사용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냐가 첫 번째 그 이슈일 거예요. 그죠? 그걸 위한 열심히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보면 다른 걸 쓰는 고객을 뺏어오려는 전면적인 마케팅 전쟁은 별로 없어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구도를 굳어질 것 같고 세계도 많다고 사실 생각하는데 저는 뭐 이상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폰하고 갤럭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숙명의 라이벌이죠. 투탑? 아이폰, 갤럭시. 아이폰.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제가 아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19년 기준에 글로벌 전체에서 저는 아이폰이 좀 더 위이 아닐까 글로벌에서 했더니 갤럭시랑 거의 비슷하게 쉐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아이폰, 갤럭시 얘기하기 전에 단말기 얘기하면 할 얘기 또 많잖아요. 90년대부터 시작할까요? 삐삐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저 삐삐 중에 밥솥 이렇게 에어컨 틀 수 있는 삐삐 있었거든요. 싱이라고. 싱. 다 모토로라
검은 거 갖고 다닐 때 싱을 딱 갖고 다니면 이미지 아방가르드 하죠, 디자인이. 이게 삼성 물산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밥솥을 95년에 나온 삐삐인데요. 삐삐로 밥솥을 띡 누르면은 밥솥이 돌게, 뭐 에어컨, 이런 IoT, 그 당시 IoT. IoT의 특이 형태. 아니 저는 삐삐를 쓴 적은 없어요. 근데 애들끼리 막 유행했던 게 왜 막 숫자 갖고 왜 1177 열렬히 3호. 504 I miss you. 그렇지. 그게 그 글자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김장훈인가 누군가 그 대중가의 노래 제목도 삐삐 그 메시지를 갖고 만든 것도 있어요. 고 서지원 노래예요. I miss you. 네. 황영한테 그렇게 보내면 아주 승질 내는 거지. 뭐야, 이씨. 서지원 씨의 노래는 내 눈물 모아가 정말 대단한. 삐삐는 사실 또 음성 메시지에 그게 있죠. 응팔 이런 데 좀 나온 것 같은데, 음성 메시지 남겨놓는 거. 아니 근데 전에 그 기억은 납니다. 제 친구한테 삐삐로 하는데 이렇게 누구의 뭐 삐삐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유행했던 게 젊은 애들 중에 누구 삐삐야? 김비서? 그럼 여자 그 녹음한 그 목소리가 갑자기 나오는 그런 유쾌한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있고요. 자기가 음악을 밑에 싹 깔아놓고 자기가 뭐 멘트를 하거나 어학연수 갔다 온 애들 특히 그랬어. 영어로. 오그라든다. 하고 그랬었어. 얘는 뭐지 싶은 그런 멘트가 몇 개 있었어요. 뭐 사귀던 여자친구랑 같이 뭐 예를 들면 대웅이와 목소리도 정연이 뭐 삐삐 뭐야 이 새끼는 뭐 1년 지나면 또 이제 바뀌어 있고. 첫 핸드폰은 단말기가 뭐셨어요? 현대 시티맨이었습니다. 삼성맨이신데? 삼성맨이었는데 시티맨을? 그 회사의 어떤 그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사적으로 쓰려고 제일 먼저 살짝 만들어 놓고 회사에 그 핸드폰 번호도 안 알려주고 처음 썼던 게 현대 시티맨. 시티맨이어서 사람들이 시티폰이냐고 물어보는 짜증나는 인간들이 이제 많았다는 기억이 납니다. 격 떨어지게. 격 떨어지게. 저는 사이언. 그래서 입사했을 때 폰 올려놨다가 된통 혼났습니다. 그렇죠. 넌 삼성 다니는 새끼가 무슨 LG 폰을 꺼내나. 우선 제일 처음 나온 건 역시 애니콜. 애니콜이죠. 90년대 초반에 나왔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인식, 사람들의 퍼셉션을 어찌 보면 뭐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기가 막혔죠? 이게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서 별로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인식의 함정 같은데 예를 들면 광고적 표현도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같은 거예요. 어머니의 손맛 그러면 우리는 다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사회적으로 합의된 어떤 이 관점에서 보면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음식 못하는 엄마는 김밥 천국보다 맛없어. 내 말이 어머니의 손만인데 우리 엄마가 음식 못하는데 이러면 돼. 근데 한국 지형에 강하다. 그것도 그런 거라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죠. 실제로 전파는 국적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죠. 전파가 쏘는 거고 그걸 쏘고 받는 건데 모토로라는 그럼 한국 지형과 상관없나? 근데 그걸 굳이 따지지 않고 굉장히 납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처음 론칭 광고에 그게 정말 획기적으로 잘한 거예요. 너무 잘했어.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별로 반론을 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식을 가져온 거거든요. 비슷한 게 사실은 다시다의 고향의 맛이라는 거예요. 고향의 맛.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향이란 단어에 대한 연상은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0몇 년 전이니까 지금 좀 달라졌겠지만 젊은 40대 초반의 남자고 태어나서 자란 것도 아파트야. 처가도 태어나서 자란 게 아파트야. 근데 고향이란 단어를 던지고 고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시냇물 흐르고 물레방아 돈다? 가끔 소도 나와. 그런 이렇게 고착화된 인식이 있거든요. 고향의 맛은 고향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5천만 모든 사람마다 고향의 맛 한 가지를 매길 수 있어. 그 정도로 그럴 거라 생각한 인식을 잘 파고들었다. 한국 지형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펑셔널하게 진짜 한국 지형이 강할 것 같고 동시에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모토로라와 완전히 경쟁적 포지션을 확 가져간 거잖아. 그리고 또 애니콜이 한국 지형에 강할 때 약간 산 같은 게 뒤에 좀 보여.
이렇게 하면서. 산악이 많은 지형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도 우리나라는 뭐 국토의 70%가 산으로 뭐 이렇게 머리에 딱 박혀져 있으니까. 애니콜은 사실 엄청난 브랜드였죠. 제 기억에 맞으면 애니콜이 93, 4년쯤 나왔어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1, 2년 지나서 계속 쏟아져 나온 거예요. 현대 시티맨이 나왔고 현대에서 걸면 걸리는 걸리버. 시티맨 다음에 나온 게 현대 걸리버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박준희가 이렇게 짜치게. 좀 관능적인 광고도 있었고 이게 바로 걸레버입니다. 걸리버라고? 휴대폰 PCS의 거인 현대 걸리버. 걸리면 걸리는 그 걸레버지. 아무데나 막 걸려도 걸리든 막걸리가 나올 예정이라고 우리끼리 아재 개그도 했었고 그 시티맨 다음에 걸리버가 나왔고 그 현대전자가 여러 문제 때문에 막 분사가 되고 그러면서 현대전자 큐리텔로 독립을 하고 그걸 펜텍이 인수하면서 펜텍 큐리텔이 되고 그래서 펜텍이 나오면서 스카이 브랜드가 나오고 펜텍에서 스카이 브랜드가 나왔고 LG는 제가 대운지 LG 헷갈렸는데 LG 화통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화통.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 그 당시에 임원분이 딱 네임했나 보다. 또 한자로 대화했지 화자에 통화할 때 통째서 화통으로 나왔고 개그맨 이용렬 선생이 나왔던 기억이 나요. 휴대폰이 항상 잘 될 수는 없죠. 그래도 이왕이면 뭐 좀 화통한 거 없나? 화통한 휴대폰 LG 화통. 그래. LG 화통. 통화는 화통하게. LG 전자. 그렇게 개촌스러움을 내비치다가 사이언은 LG가 그 다음에 나온 게 프리웨이, LG 프리웨이. 아 LG 프리 셀룰러 할 때는 프리웨이예요. 근데 사이언은 PCS가 나오면서 LG와 삼성은 다른 브랜드 전략을 가져가요. 삼성은 셀룰러 때도 애니콜이에요. PCS 나왔을 때는 애니콜 PCS라고 잠깐 이 디스크립터만 보여줘요. 같은 브랜드예요. 근데 화통에서 LG 프리웨이를 쓰다가 PCS가 나왔을 때 PCS는 프리웨이 브랜드를 안 쓰고 별도 브랜드를 낸 게 사이언이에요. 그래서 듀얼 브랜드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셀룰러는 프리웨이, PCS는 사이언. 근데 제가 그때 제일 사부에도 썼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이게 셀룰러냐 PCS냐가 쓰는 유저에게는 아무런 구분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른 브랜드로 가져간다는 건 이게 무슨 예를 들면 가격적으로 프리미엄이고 하나는 굉장히 대중적인 모르겠지만 그건 잘못된 거다, 쓸데없는 거다. 결국은 통합될 거다. 근데 왜 이 짓을 하느냐? 근데 결국은 사이언 브랜드로 통합이 됐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엠모 맥켄지의 그 혁혁한 공헌으로 LG가 이 휴대폰 시장에서는 그만큼의 그 힘을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 단말기가 그 전에 이제 그 스카이 게 사실은 매니아층이 좀 있었어요. 예, It's Different. 그러면서 사실 그 캠페인도 TBW의 대표 캠페인 중에 하나고 사실 애니콜이 좀 아주 대중적으로 확 키우는 그런 전략이라면 스카이는 넌 다르잖아. 너 애니콜 아저씨 모토로라 아저씨 같잖아. 애니콜도 좀 그래. 넌 이거야. 이쁜 거. 왕뚜껑이랑 콜라보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스카이는 이 화이트의 딱 이 심플한 것도 있었고 이 애니콜 슬라이드 나올 때도 광고가 이건 되게 유명했던 광고였던 거예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껴안고 있는데 여자가 이렇게 올라가. 근데 이 비주얼 아트가 사실 좋잖아요. 좋죠. 스카이 광고들이 아트가 그 참 광고 좋죠. 꼭 찾아서 놓겠습니다. 그럼 좀 찾아주십시오. 네. 이제 이게 아이폰 때문이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시장이 바뀌면서는 이게 핸드폰이 제품별 고유성이 있는 제품 간의 싸움이 이제 아니게 된 거예요. 다시. 옛날에 스카이도 그렇고 애니콜도 그렇고 같은 애니콜 브랜드에 아주 별별 형태의 다양한 제품이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환경이 바뀌면서는 각 제품 간의 차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지만 그런 부분은 거의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죠? 제가 몇 년 전까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 갤럭시가 7이고 아이폰이 3이다라는 걸 기사를 봤는데 요새는 좀 달라졌을지 몰라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많이 그 숫자가 바뀌었겠지만 일본처럼 스마트폰 시장에서 70% 가까이를 아이폰을 쓰는 것도 좀 웃긴 거지만 우리나라처럼 스마트폰 시장에서 70%를 갤럭시가 가져가는 것도 조금 저는 둘 다 좀 웃기다 생각은 해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이제 스마트폰이 되면서는
경쟁의 뭐 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달라진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시티맨이었고 사이언스셨고 저도 사이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의 019. 사랑의 019. 그러니까 근데 사이언이지. 사이언이랑 이렇게 붙어서. 그런데 저는 우리 삼행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니 근데 애니콜에서 왜 갤럭시로 간 거지? 언제쯤 어떤 이슈로 간 거지?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황영한테 좀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애니콜 언제 싹 다 버리고 갤럭시로 확 간 거지? 무슨 옴니아인가요? 햅틱? 옴니아도 있었죠. 황영 그거 쓰셨다며요. 그 이상한 폰. 연하의 햅틱.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옴니아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옴렉이라고, 옴니아 쓰레기라고. 근데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사기당한 거라서 누가 사기를 쳤나요? 우리 아드님께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해주세요. 저는 얼리 어답터예요. 나오면 일단 사요. 파지는 않아. 사기만 해. 그래서 저는 아이폰은 쓰기 전에는 프라다 폰을 썼죠. LG 프라다? 네, 그 전에는 PDA라고 있었잖아요. PDA. 네, 그리고 저는 위성 DMB가 되는 도끼 모양으로 이렇게 뒤를 딱 열면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로 DMB로 영화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영상쟁이니까 또. 네네네, 이동하면서 보니까. 그러다가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이팟에다가 인터넷 기능이 더해진 것 같은데 이게 왜 난리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이팟에 인터넷 기능이 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난릴까? 우리나라에 아이폰 못 들어오게 한 3년 막았나? 막았죠. 전파 인증 뭐 이런 구라로 3년 막았을 거예요. 그 애니콜에서 갤럭시 된 것도 저도 은근슬쩍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삼성전자의 입장을 뭐 깊숙한 걸 알 수는 없는데 그냥 브랜드 전략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삼성, 그 영어식 발음으로 샘성의 글로벌 브랜드 전략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 뭐 단연코 넘버원인 거예요. 넘버원이죠. 어떤 제품군의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뻔한 얘기지만 도요다에서 렉서스를 별도로 하는 거 이런 거는 꽤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품군 전체가 그냥 가성비로 선택됐던 정도에서 전체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옮겨가는 케이스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어요. 그게 샘성인데 90년대 말부터 중후반부터 삼성이 이제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국내와 국내에 집행했던 브랜드 전략이 달라요. 해외 글로벌 브랜드 전략의 기본은 그 삼성을 마스터 브랜드로 써서 삼성을 가지고 띄우는 거예요. 로컬은 서브 브랜드를 쓰든 다양하게 하우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TV 같은 경우 삼성, 파브, 보르도 뭐 이런 식이라고 치면 그 글로벌에서는 그냥 샘성 TV인 거예요. 핸드폰에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애니콜 쓰는 거예요. 삼성은 이제 떼도 돼요. 그죠? 그럼 커뮤니케이션상. 밖에 나가면 샘성 모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삼성 전체가 프리미엄 브랜드가 된 게 공고화됐다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샘성을 마스터 브랜드가 아니라 보증 브랜드로만 써도 충분한 시점이 오니까 애니콜이랑은 사실은 좀 어감이라든가 이게 수준 높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게 또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외국에서 애니콜 했을 때 약간 좀 다른 뭐 콜걸 뭐 이런 연상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갤럭시를 도입한 시기가 삼성의 글로벌 브랜드 전략이 1차적으로 결실을 맺고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가 어느 정도 공고하다 생각된 시점에 그때쯤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한 10여 년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폰은 피처폰에서의 어떤 위상이나 존재감이 없었던 거잖아요. 전혀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피처폰의 강자이지만 스마트폰에서도 강자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했을 거고 그럴 바에는 조금 더 다른 브랜드로 아예 새로운 브랜드로 붙이자라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도 작용했다라고 판단하고요. 뭐 그래서 아이폰과 갤럭시의 싸움처럼 뭐 글로벌리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초반에는 사실은 우리 고 스티브 잡스 아저씨가 그 PT 하잖아요. 아이폰의 등장에 대한 PT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이 접했고 황영 주례사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만. 주례사를 또 해야 돼. 약간 프레젠테이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알려져 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는 점도 있지만 목폴라 입는다고 스티브 잡스처럼 되지는 않지만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고 인정받는 건
그 사람은 프레젠트를 한 게 대부분 신제품 발표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발표하는 신제품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건 벙어리여도 성공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신랑 신부가 그 정도로 탁월한 퀄리티라서 주례사가 좀 후져도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고 쑥스럽게 물론 현장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재미지게 얘기합니다. 훨씬 재미지게. 동영상은 없나요? 황영의 주례사? 글쎄요, 신랑 신부 친구들한테 있나? 좀 있으면 황영의 주례사를 갖고 계신 분은 저희 삼행시에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광고 얘기를 좀 해보면은 애플 첫 광고, 아이폰의 첫 광고가 뭐였죠? 아이폰 첫 광고는 헬로. 기억이 안 나네. 우리나라에 튼 게. 우리나라에 튼 게 미국에서 틀었던 그대로 한국에서도 틀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나오는 거에서 전화할 때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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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이것만 쭉 밀고 가서 이게 전화기라는 걸 알렸죠. 아이팟에서 디자인이 똑같잖아요. 아이폰 3G가 아이팟하고 디자인이 똑같았어요. 아이팟 MP3? 네네네. 그거랑 똑같진 똑같았고. 않았죠? 뒤가 좀 둥글고 조금 둥글고 두꺼웠죠. 네. 무게감이 있었죠, 좀.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이 나오니까 아이팟을 썼던 사람한테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화기다라는 거를 알렸고 그게 무슨 뭐 아카데미 무슨 시상식에서 했던 뭐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적 상상이 언제 현실로 되는가를 쫙 보여준 게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처음에 조르주 멜리어스의 달나라 여행이 나오면서 인간이 정말 달에 언제 갔는지 영화에서 보여줬던 것이 영화에서 상상했던 게 언제 현실로 되는 것이 이제 그러면서 카폰이 영화에서는 진작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현실에서는 언제 됐는지. 그다음에 영상 전화하는 거. 우리 어렸을 때 뭐 독수리 오용제나 이런 거 보면은 김 박사하고 늘 이 영상 통화를 하잖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마 아이폰의 첫 광고를 만들면서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모티브를 얻지 않았나. 아이폰 우리나라 론칭 광고라 칩시다. 근데 그 헬로 광고가 그러면 그 애플이 광고주 광고예요? 아니면 처음에 우리 아이폰 들어왔을 때는 KT에서만 할 수 있어요? KT에서 광고를 그러면 아이폰 광고가 나오고 뒤에 KT가 붙고. KT 붙는 거로? 네. 오케이. 글로벌 전체 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이폰은 아니지만 애플의 전설적인 광고 있죠. 맥킨토시. 오한마 들고 그냥 세상 미친 자들이 바꾼다 뭐. 명작이죠. 그게 1984년에 나온 작품이죠. 그 슈퍼볼 중간 광고예요. 그 지금 오한마 돌리는 게 84년 슈퍼볼 중간 광고. 슈퍼볼이니까 언제겠어요? 1월 말 이때란 말이에요. 그때 튼 건데 그게 1984년이고 소설 1984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광고를 찍은 감독 자체가 토니 스콧일 거예요. 맞아요. 리들리 스콧과 뭐 형제인가 그렇잖아요. 토니 스콧이 찍었어요. 그래서 딱 전체를 보면 소설 1984가 묘사가 돼요. 빅브라더가 화면에서 막 떠들고 일반 사람들은 똑같은 옷에 그냥 이러고 회색으로 있는데 여기서 젊고 건강한 그리고 칼라로 보이는 중요한 건 여성인 거예요. 맞아요. 금발 여성. 여성이 와서 진짜 오한마 같은 걸 돌려서 그 화면에 그 빅브라더 화면을 깨요. 나오는 카피가 뭐냐면 1984년 1월 20 며칠 그 맥킨토시가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운표 1984 소설 속의 1984와 진짜 1984가 다른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게 그때 상징하는 빅브라더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걸 상징하는 빅브라더는 당연히 IBM이나 MS 같은 거고 우리가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자신들의 비전을 보여주는 광고거든요. 그거가 딱 한 번 중광고 수법을 틀었는데 그거 자체가 광고 역사에서 가지는 뭐 비중도 크고 그 화면이 계속적으로 특히 미국 선거판에서는 패러디가 돼요. 오바마도 그걸 썼어요. 오바마에서 오한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지금 들었다. 지금 황영이 설명하신 것 뒤에 풀 버전이 있어요. 간디 나오고 막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들 나오고 이러면서 세상은 미친 사람들이 바꾼다고. 그거 이제 또 다른 버전이야. 다른 버전이야. 근데 그게 딱 엔딩 뜨면 애플 로고가 뜨는데
지금하고 뭐 전체 쉐이프 형태는 비슷한데 컬러가 들어가요. 컬러가 쫙 무지개 칼라죠. 그게 함의하는 바가 꽤 있죠. 혹시 지금 갤럭시 애플 얘기하는데 두 분 다 S 출신, 삼성 출신이시면서 애플 빠신가요? 지금 갤럭시 얘기보다 애플 얘기만 많이 하시는데? 아니 광고를 잘한 광고를 잘한 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갤럭시 S의 첫 광고. 첫 광고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슈퍼맨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슈퍼유라고. 근데 그 광고 아까 그 얘기하는데 그게 애니콜 애니콜 갤럭시 S였어요, 처음에는. 삼성 갤럭시 S. 오직 T에서만. 그래서 SK텔레콤하고만 먼저 이렇게 하는. 아 그랬어요? 네. 갤럭시는 SK텔레콤만 먼저 했어? 먼저. 갤럭시 S의 일정 기간은 먼저 SKT랑 먼저 하나 봐요. 그랬어요? 지금 그 아이폰은 들어와서 처음에 KT랑 한테만 제공했죠. 그게 1년, 2년. 2년. 그때 많이 SKT가 KT를 뺏겼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갈아탔습니다. 저도 SKT에서 KT로. 그럼 분명히 시장을 좀 그 흔드는 효과는 있었구나. 네,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완전 독점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로 옮기려면 옮겨야 되니까. 지금은 3사가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웃긴 게 그 우리 핸드폰 매장 같은 데 가면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하잖아요. 안 알아봤는데 제일 쌉니다. 이 멘트 있잖아요. 그 뭐냐 속된 말로 옛날 폰파리. 폰파리. 근데 아이폰은 그런 게 없었거든. 안 됐지. 그냥 애널이 없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은 오면 무조건 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뭐 깎고 뭐 이런 것도 없어. 대단한 힘이에요, 사실. 이거 대단한 거죠. 가격 불문, 난 이게 그냥 갖고 싶어. 그러니까 갖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할인 없어요. 이런 게.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근데 갤럭시도 광고 잘했어요. 기존에 삼성 그 휴대폰 사업부에서 애니콜을 쭉 키워왔고 잘했잖아요. 근데 갤럭시는 공통점이 제가 찾아서 발견했는데 유명 모델 안 썼어요. 뭐 전지현, 뭐 이효리 이런 쪽에 남자 배우 전형적인 초식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일반인인데 요즘에는 동양인이 나오는데 초반에는 거의 다 외국인 모델을 썼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틀어야 돼서 바다 냄새 그득하게. 내고 약간 그런 슈퍼 그 히어로 같은 내용도 있고 비즈니스맨인데 굉장히 뭐 빨리 처리할 수 있다든지. 근데 간지는 솔직히 아이폰 광고에는 조금 아무래도 삼성 색깔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그 따라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싸우다 보면 서로 영향받고 영광받고 닮아가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광고를 유심히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갤럭시 광고가 요새는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헤드카피가 Designed for Human이라고 한 게 있었어요. Designed for Human이라고 해서 시리즈 광고를 했는데 그게 아마 보니까 글로벌로 다 똑같이 틀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하정우 씨가 나레이션하고 막 그랬던 버전이 있어요. 그게 좀 꽤 됐죠. 근데 제가 그때 보고 느꼈던 게 이제 광고만 봐서는 저게 갤럭시인지 아이폰인지 모르겠다라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아쉬움은 있어요. 갤럭시 광고를 봐서는 저게 갤럭시 광고인지 잘 모르겠다잖아요. 근데 아이폰 광고는 보면 그건 아이폰 광고예요. 특히 에어팟 같은 광고들은 막 미쳐 아주. 그 쟁이들이 영상 하시는 분이나 디자인이나 광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끼고 춤추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거 항상 있어요. 놀라죠. 그걸 뭐 그냥 한 번에 다 찍었다고 그랬나? 이게 CG가 없이 CG일 것 같은데 실사인 거죠. 이게 환장을 노리신 거고. 그래서 약간 어찌 보면 미국의 그 덕후들, 그러니까 이런 영상 덕후들 중에서 아주 재능이 좋은 데를 일부러 선택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커머셜 필름, 광고지만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의 그래도 애플스러움, 애플 참 광고는 잘해. 이런 얘기들 사실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아이폰 광고가 PT도 그렇고 이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데 아주 좋은 팁을 많이 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광고들은 보면 다 두들겨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미 녹을 수 없는 설탕물인데 설탕을 계속 집어넣어요. 뭐 좀 더 넣어주세요. 뭐 좀 더 넣어주세요. 특장이 뭐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을 아이폰 광고를 보여주고 하면 좀 설득이 쉽게 돼요. 탁구공 100개 던져보세요. 하나라도 잡겠습니까? 탁구공 하나만 던집시다. 정제합시다. 심플한 게 좋습니다. 이런 설득이 좀 아이폰 광고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아요. 원 메시지 하나로 가는 근데 아주 혁혁한 공을 키운 게 아이폰 광고이지 않나. 근데 TV를 잘 안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이폰 광고든 갤럭시 광고든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없어요.
텔레비를 안 보셔서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문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이폰 최근 것 중에서. 헬로였는데. 최근에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찍었나 싶어 진짜 저는. 에어팟? 이렇게 일상적인 거 걸어가다가 꽂으면 무슨 나이트클럽처럼 색깔이 확 변해가지고 미친 듯이 춤을 추고. 그건 아이폰이 아니잖아, 굳이 따지면. 애플이잖아. 아이폰의 이제 핵심 부속 에어팟 이런 거. 별십일 다 거네. 아이폰이 아니라는 것은 아이폰이 아니라는 것. 사실 뭐 그게 참. 근데 아이폰 혹은 애플 앱 등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 많이 약해진 것 같긴 해요. 최근 2, 3년 내에. 특히 아이폰의 혁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고, 갤럭시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갤럭시 플립 이렇게 말고 옆으로 펼치는 거 뭐죠? 이름이 다르던데? 폴드. 삼성 어떤 부사장님인가 누가 그 키노트 발표를 하는데 쫙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마치 그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처음에 설명했을 때만큼의 어떤 임팩트가 있었다고. 이번에 갤럭시 S20 울트라가 나오면서 삼성에서 왜 이미징 사업부를 철수했을까라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이제 카메라 안 만들잖아요. 네, 이제 카메라 안 만들거든요. 반도체로 끝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1억 8천만 화소라는 이 어마어마한 화소수를 이 조그마한 폰에 집어넣는다는 게 제가 느끼기엔 진짜 그래요, 요즘. 아, 이거 카메라 업체들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폰이 나온 거야, 진짜. 저는 딸이 태어나면서 11 프로로 바꿨는데 S20 울트라는 카메라용으로 갖고 싶어요. 이건 어떠세요, 문 감독님? 이거 갤럭시 폴드. 네, 사실 백종원 씨 때문에 이 캐논에 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 있어요. 고프로처럼? 네. 사실 알려졌으니까 그것들을 빌리기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들 사이에서는 그거 사거나 할 바에는 그냥 갤럭시 플립 사는 게 낫다. 네. 참고로 잠깐 사용했다 말았는데 삼성에서 갤럭시 브랜드를 이 휴대폰 말고 다른 데 브랜드 익스텐션 확장을 해서 썼었어요, 잠깐. 뭐예요? 어디다가? 디카에 썼었어요. 아, 그랬나요? 잠깐 있었습니다. 광고도 했었고요. 갈수록 디카가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왜 붙였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디카에 붙임으로써 나중에 디카 이 카테고리 없어지더라도 이미징, 사진 찍는 거로서 갤럭시의 그 어떤 위상이라고 할까? 인식을 강화시키려는 얍삽한 노력 아닌가 싶어요. 황영 역시 기억력이 진짜 미쳤다리. 이걸 왜 모르는지. 이렇게 후지게 썼다고? 이 브랜드 관리팀 누구야 이거? 왜 카메라 썼어? 나 요즘도 연락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 그분이 아니시겠죠. 이게 브랜드 얘기하면 우리 아주 거칠게 분류하면 what it is 이게 뭐다를 설명하는 브랜드에서 who you are 이 브랜드 쓰는 당신이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거로 변화하고 진화한다라고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아이폰의 헬로는 이게 what it is 이거 폰이야라는 거예요, 그렇죠? 폰 아이폰 광고는 이제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거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미 맞아요. 갤럭시는 그와 유사하게 가는데 저는 요새 갤럭시 광고 중에 우연히 많이 접한 게 역사 강사로 유명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워리리즈에서 후유화에서 이걸 쓰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가 아니라 오히려 이걸 써서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째고 들어가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이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확보한 기술력의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주로 그게 뭐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편집하는 기능을 갖고 쓰는 거잖아요. 이제 그 워리리즈에서 후유화해서 이제는 이걸 갖고 생활이 어떻게 달라진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광고는 TV 광고가 아니라 TV에서도 해요. 기본적으로 갤럭시는 광고 물량이 많아서 뭐 온라인 유튜브 앞 광고도 하고 TV도 많이 틀어요. 그래서 여러 편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고궁 설명해주는 사람, 무슨 뮤직비디오를 혼자 폰으로 만드는 어떤 사람, 또 뭐 패션 쪽에 뭐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이 직업의 특수성에 있어서 이 갤럭시 S20가 좋다, 고맙다. 이걸 기능을 아예 그렇게 풀어버려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갤럭시를 제가 만약 쓰거나 한다면 그걸 좀 더 빨리
이해할 텐데 아직은 뭐 써보지는 못해요. 제 주변에는 갤럭시 플립은 사고 싶다. 기다려야 된대요. 꽤 기다려야 되나 봐요. 그런 거 보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 11 프로가 너무 안전하다. 혁신이 없다. 뭔가 과감한 것들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놀라게 해주거나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다. 제가 앱등은 아닌데, 말하다 보니, 뭐, 언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언론 보면, 애플 아이폰 신제품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 이 혁신은 없었다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뭐, 이 세상 혁신은 애플만 해야 되냐고. 언론이 우호적이지 않아요. 언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건,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광고 주스 위상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제가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문기사예요. 네. 신문기사인데, 기사 내용의 90%는 아이폰 새 거 나온 거에 대한 쫙 설명이에요. 그리고 밑에 한편 삼성전자는 뭐로 대응한다 한 줄 나와. 근데 사진은 삼성께 나와. 혁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실이라 하더라도 새끼들 또 까네 뭐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제 심정도 조금 있어요. 네. 그러면 황영은 아이폰과 갤럭시, 광고, 마케팅, 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둘 중에 어떤 거를? 마케팅이든 광고든 뭐 기능적인 차이는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조금 저는 아이폰을 조금 더 아이폰이 좀 더 잘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은? 따라가긴 싫으니까 저는 다음에 폰을 교체할 때는 아마 갤럭시로 갈 것 같습니다. 영상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징. 네. 저는 갤럭시 플립 같이 제가 갖고 싶은 새로운 타입의 그 형태 자체가 바뀌는 그런 것들이 저는 갤럭시 좀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대단하다. 저도 아이폰에 좀 실망한 유저라서 갤럭시 쪽이 그런 플립이나 그 외에 또 다른 게 나올 것 같아요. 광고는 신나게 칭찬해놓고 결국 광고는 무조건 광고는 아이폰이지. 우리가 신나게 아이폰과 갤럭시 얘기를 하고 있긴 했는데 그럼 LG는 어찌할 거예요? LG 뭐 어떻게 할 얘기가 없어. 그러면 LG 얘기를 하려면 이제 백색 가전으로 넘어갈까요? LG 백색 가전에서 핸드폰 얘기를 하지도 마. LG 시그니처 엄청 잘하고 있대요. 그거 엄청 번다. 핸드폰 얘기를 하지도 마. 할 게 없어. 그럼 가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